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희끼리 가족 여행 가려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기로.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박순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녀들이 깰까봐, 며느리가 짜증을 낼까봐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인천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멀리 다른 동의 몇몇 창문에서도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순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가 가득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손녀들의 도시락을 먼저 쌌습니다. 큰 손녀는 김밥을 좋아했고 작은 손녀는 주먹밥을 선호했습니다. 순이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밥을 뭉치고 김을 자르고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내 담았습니다. 밥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며느리 수경이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6시 30분에 식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수경이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는 그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나서 순이는 빨래를 돌렸습니다. 어젯밤에 모아둔 빨래들이었습니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는데 문득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순이는 자신의 옷만 따로 모아뒀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도 따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6시 30분.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아들 준서였습니다. 엄마, 아침 됐어요? 응, 다 됐어. 앉아.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도 따뜻하게 부친 계란 프라이도 그에게는 그저 아침 식사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손녀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잤니? 어서 와서 밥 먹어. 손녀들은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순이를 반가워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며느리 수경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된장찌개였는데.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미안해.
다른 반찬이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수경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이는 입맛이 없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준비를 하는 동안 순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거친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남의 집 걸레질을 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순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이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준서가 10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순이에게 남은 건 어린 아들과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준서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대학까지 보내자. 처음 시작한 일이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8시간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튼살투성이가 되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주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저녁에 두세 집을 돌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서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온종일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순이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준서 때문이야.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적금을 들고 용돈을 아끼고 옷도 사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순이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준서랑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순이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도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 행복했습니다. 순이는 손녀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순이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순이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감사의 말 대신 지시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순이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쁠 테니까, 완벽주의자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모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난 후에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였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수경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 순이는 얼른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수경이는 그것도 불만스러웠는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짜증나.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이는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날부터 순이는 TV를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순이의 방은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북향이라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내려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일할 집은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30대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순이는 이 집에서 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순이 이모님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모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집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는 가족 같다는 소리를 듣는데 정작 자기 집에서는 가정부 취급을 받으니까요. 순이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순이는 생각했지만 사실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무리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오후 5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수경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순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기 좀 해주세요. 애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알았어. 냉장고에 있니? 네, 제가 사다 놨어요. 순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고기를 굽고 쌈 채소를 준비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회 있어요. 큰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 발표하는데? 준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해서요. 제가 팀장이에요. 우리 딸 대단하네. 가족들은 즐겁게 웃었습니다. 순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이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집들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순이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차리고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순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였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냥 파스 붙이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순이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일을 쉬면 집안일을 누가 하나요? 며느리는 또 뭐라고 할까요? 일단 더 검사를 해보시죠. 정밀 검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순이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뭐래요? 응, 그냥 파스 처방받았어. 순이는 수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 어머니, 오늘 저녁은 일찍 먹어야 해요. 애들 학원 시간이 당겨졌거든요. 알았어. 몇 시에? 5시 30분이요. 순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4시였습니다. 1시간 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가 또 파출부 얘기를 하겠지. 아들은 집안일 걱정만 하겠지.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4년을 살았는데 나는 뭘 위해 살았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순이로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이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습관은 아니었지만 왠지 궁금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수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네.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우리끼리 외식하려고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애들한테 간섭하시잖아요. 공부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챙기시고 제가 엄마인데 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그 말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20년.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순이는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무언가가 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순이의 긴 밤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침대 모서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5분 정도 앉아 있어야 허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순이가 새벽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심각합니다. 이미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악화됩니다. 결국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입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그 기간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나요? 손녀들 도시락은 누가 싸나요? 저녁은 누가 준비하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순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수경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뭐래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네. 수술이요? 수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허리 수술. 일주일 입원해야 한대. 일주일이나요? 수경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역시나 순이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내가 해야지. 제가요? 저도 회사 다니는데 재택근무하잖아. 그래도 어머니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파출부 얘기부터 나오는구나.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수경이가 얼른 다가가더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도 들릴 만큼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수술하신대요. 수술? 무슨 수술? 허리 수술? 일주일 입원하신대요. 준서가 순이가 있는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술하신대요? 응. 다음 주에. 많이 아프세요? 좀 그래.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었습니다. 알아서 하지 뭐.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수술하시는 동안 우리가 다 해야 하나? 좀 힘들겠는데. 그 말에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네. 엄마가 수술한다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니? 준서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갈게. 엄마. 순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순이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세면도구와 속옷 몇 벌, 그리고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로 일주일을 버텨야 합니다. 뭔가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순이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모두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4인실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바쁜가 봐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아니, 환자분은 안 됩니다. 보호자가. 그럼 좀 기다려 볼게요. 순이는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나 봅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출근 준비 중인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대. 보호자가. 아, 그거요? 제가 지금 못 가는데. 팩스로 보내시면 안 돼요? 안 된대. 그럼 점심때 잠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옆 침대를 봤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옆에는 며느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죽 사올게요. 고맙다, 얘야.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저녁에 갈게요. 수술이 오후 2시인데. 아, 그럼. 수경이한테 부탁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수경이가 왔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서명만 하고 가야 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래, 고맙다. 수경이는 서명을 하고는 곧바로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큰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깨어났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허리에는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할머니, 물 드릴게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침대 옆 테이블을 더듬었습니다. 물병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74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쯤 준서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많이 아프세요? 좀. 다행이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왔어요. 준서는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퇴원은 언제 하세요? 일주일 후래. 그때까지 저희가 집안일 다 해야 하는 거죠? 또 집안일 얘기였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수경이가 애들 봐야 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준서는 10분도 채 있지 않고 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가족은 2번 더 왔습니다. 둘째 날 수경이가 왔습니다. 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서 데려왔어요. 할머니, 손녀들이 달려왔습니다. 침대에 올라오려다가 수경이가 막았습니다. 안 돼. 할머니 아프시니까 조심해야지.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곧 갈게. 할머니가 없으니까 아침에 도시락이 없어요. 큰 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줬잖아. 수경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만들어준 게 더 맛있어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것들이었습니다. 수경이는 15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래, 가거라. 넷째 날 준서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퇴원 날짜 확정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래. 토요일이요? 그럼 일요일부터는 집안일 하실 수 있는 거죠?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수경이가 회사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고. 그럼 파출부 불러. 파출부요?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순이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허리 수술하고 바로 일어나서 청소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 안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봤습니다. 준서는 당황해서 나갔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지? 이 가족에게 나는 대체 뭐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녀들을 돌봤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순위는 무엇이었나요? 가정부?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고 퇴근 시간이 있고 휴일이 있습니다. 순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우시는 것 같던데. 네, 괜찮아요. 혼자 계시니 힘드시죠?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실 때 많이 우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몰라서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퇴원했습니다. 준서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타세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의사가 뭐래요? 언제부터 일상생활 가능하대요? 한 달 후래. 한 달.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수경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힘드셨죠?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한계예요. 순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한계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30년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도 순이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경아. 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파출부 불러야 하나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말에 순이는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돈이 아까운가요? 순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또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수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네.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애들한테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좀 그렇긴 하지.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순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요양원. 그들은 순이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이는 그들에게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 정말 끝이야.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수경이의 불만 섞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다시 시작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오늘 제 친구들이 오는데 거실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순이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 순이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허리약. 아직도 아프세요? 좀. 그럼 좀 쉬시지. 왜 집안일을 하세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안 하면 누가 해?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이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어머니, 수경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잠깐만. 일어설게. 순이는 식탁을 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좀 쉬면 돼. 그래도 됐어. 저녁 준비해야지. 수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할까? 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지? 74년을 살았는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으니까요. 순이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손녀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준서와 수경이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준서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나 이제 좀 힘들어. 뭐가요? 순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안일.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허리도 아프고. 수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청소나 빨래를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나도 알아. 그럼 수경이라도. 수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재택이지만 회사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챙기는 것도 제 몫이고요. 그럼 청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머니. 수경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가 집안일 해주시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고요.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저희도 각자 일이 바쁘잖아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맡기는 거예요. 준서가 수경이를 말렸습니다. 수경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가 파출부 불러야 하는데, 그럼 돈도 들고 불편하고,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수경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 순이는 이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엄마, 어디 가세요? 방에 들어가서 쉴게. 순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친구 경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수술 때 혼자였던 것, 며느리와의 대화, 모든 것을. 경희는 듣고 있다가 탁자를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다니. 쉿, 작게 좀. 순이야, 너 왜 참고 살아? 그냥 나와버려. 나온다고 어디로 가? 그야. 방이라도 얻어서.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아. 나이도 있고. 게다가 그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뭐?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경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더 나가면 안 되지. 내 집인데. 하지만 아들이 뭐? 순이야, 너 아들한테 너무 많이 양보한 거야. 내 인생도 있잖아. 경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인생. 순이에게 그런 게 있었나요? 경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아들한테 분명하게 말해. 그 집은 내 집이고 너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잠시나마 자유로운 기분이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봅니다. 순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수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우리끼리 외식하려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엄마도 모시고 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족끼리. 순이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애들한테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숙제 도와주시고 이것저것 챙기시고 제가 엄마인데 자꾸 끼어드시니까. 그래도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잖아. 알아요. 근데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마저도. 그럼 어떻게 하지?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만나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 요양원. 네. 저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순이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들은 순이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20년.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이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습니다.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는 뭐지? 74년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순이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회사에 갔고 수경이는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장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순이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물건 몇 개뿐이었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의 방 같았습니다. 순이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다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을 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순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집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까? 혼자 살 수 있는 곳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74살에 혼자 산다고?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떠난다면? 만약에 정말 혼자 살 수 있다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나물 반찬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맛있네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손녀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서와 수경이가 웃으며 들었습니다. 순이는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행? 네, 3박 4일로요. 애들도 방학이고 저도 휴가 냈어요. 순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서와 수경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 단어가 순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희끼리
가족. 순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준서의 말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가족여행에서 빠졌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순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순이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무료 가정부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때 문득 경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내 인생. 순이는 74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녀들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을. 순이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작은 집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곳을 떠난다면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74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순이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준서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면 순이는 혼자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시간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떠날 것인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순이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바다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순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준서 가족이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집 잘 지키고 계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녀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동안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이의 인생이 걸린 일주일이었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을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아침도 있구나. 점심도 간단히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였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 눈치에 라면을 끓여 먹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냄새 난다고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올리고 후루룩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TV를 봤습니다. 소리를 키워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가족들을 위해 요리했는데 혼자라니. 결국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올렸습니다. 간단했지만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순이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에 바빠서 산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옆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 사세요? 네, 305동이요. 아, 저는 307동이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나와요. 집안일이 많아서. 아이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은 미국에 있고.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자유로워요. 자유. 그 단어가 순이의 귀에 박혔습니다. 매일 이렇게 산책하세요? 네, 아침마다요.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나오세요. 같이 걸어요. 네, 그럴게요. 할머니가 떠난 후 순이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셋째 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였습니다. 매일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였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 집에서 얻을 수 있을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이는 새로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만약 이곳을 떠난다면 상상해 봤습니다. 작은 집 하나를 사는 것, 바다 근처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곳, 아침에 산책하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는 삶.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넷째 날, 순이는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야. 순이야, 어떻게 지내? 경희야, 너 울진에 아는 사람 있다고 했지? 응, 사촌 언니가 거기 살아. 왜?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거기 집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야, 설마. 응, 나 이사 갈까 봐. 정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알아만 보려고. 잘 생각했어, 순이야. 경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 울진 바다 근처에 작은 집들 많아. 가격도 저렴하고. 고마워, 경희야. 뭐가 고마워. 친구 좋자고 하는 거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집 몇 개 알아봤어. 사진 보낼게. 휴대폰으로 사진들이 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들이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들이었습니다. 가격도 순이의 예산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오후에 경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내가 자료 가져왔어. 경희는 부동산 정보지를 펼쳤습니다. 이 집은 어때? 방 2개에 마당도 있어. 바다가 도보로 5분 거리래. 순이는 사진을 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예쁘다. 그치? 가격도 괜찮아. 내 통장 잔액이면 충분해. 순이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경희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74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왜 못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순이야, 너 아직 건강하잖아.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20년을 또 참고 살 거야? 경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순이야. 경희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울진에 내 사촌 언니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게.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경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50년 우정이 헛된 게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경희가 돌아간 후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하자. 정말로 하자. 여섯째 날, 순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이 집은 순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순이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인천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그냥 새로 시작하려고요.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스에 짐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일곱째 날,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상태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라 찾는 사람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확신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 네. 그럼 계약서 준비해 올게요. 중개인이 떠난 후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준서 가족이 돌아올 것입니다. 순이는 마지막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순이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찌개였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하다는 표현보다는 좋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TV를 봐도, 라면을 끓여 먹어도, 늦게까지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74년을 살아서야 깨달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저랬지. 아들과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희망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너희는 다르기를 바란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난 후 순이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곧 떠날 집이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준서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수경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경이가 집안을 둘러보다가 박스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박스들이? 순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준서와 수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어. 이사요? 어디로요? 준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울진으로. 바다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샀어. 갑자기 무슨. 그리고 말이야.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 팔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수경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내 집이야. 내가 알아서 해.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순이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했어.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엄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니?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나를 빼고 갔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는 집안일 걱정만 했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도구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어. 어머니. 수경이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74년을 살았어. 남편을 위해, 너를 위해, 손녀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순이는 아들을 봤습니다. 늦었어, 준서야. 엄마, 내일 이사가.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러. 너희는 그때까지 다른 집 알아봐. 어머니, 제발. 수경이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바꾸지 않을 거야. 순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준서와 수경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박순이의 삶이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서의 삶이. 순이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순이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사 당일 아침, 순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7시에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예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스가 5개뿐이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30년을 사셨다는데 짐이 참 적으시네요.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짐을 트럭에 싣는 동안 순이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자기 방. 30년의 기억이 담긴 공간들이었습니다. 준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매일 가족들의 밥을 차리던 주방, 혼자 눈물 흘리던 작은 방.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현관에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준서, 수경이, 그리고 2 손녀. 엄마.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녀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응.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순이는 손녀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수경이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정말 가셔야 하나요? 그래야 해. 순이는 수경이를 봤습니다. 수경아,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위로야. 준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전화해. 그리고 1 달에 1번 정도는 놀러 와도 돼. 하지만 하루만. 그리고 미리 연락하고. 명확한 경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친구 경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순이는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시원해. 잘했어, 순이야. 정말 잘했어.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들이 보였습니다. 초록빛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74년을 살았지만
순이는 좁은 세상에서만 살았습니다. 집과 일터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3시간 후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와,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순이야, 저기가 내 집이야. 경희가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하얀색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집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예쁘다. 순이는 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창고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경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순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다바람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것인 집이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도 순이가 산 집이었지만 진짜 순이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순이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고 주방에 그릇을 정리하고 침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경희가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냉장고에 음식 좀 사다 놨어. 고마워, 경희야. 뭐가 고마워? 친구 좋자고 하는 거지. 경희는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올게. 동네 구경시켜줄게. 응, 고마워.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아들의 한숨 소리도, 손녀들의 투정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구나.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첫날 밤, 순이는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5분을 걸으니 바다가 나왔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순이는 백사장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순이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햇살을 느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서 15년 살았어요. 저는 박순이에요. 순이 씨,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순이는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김순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매일 이렇게 산책하세요? 네, 아침마다요. 같이 걸으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나눴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살다가 힘들어서 혼자 나왔다고 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 말이 순이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소리를 크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일상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엄마. 준서는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혔습니다. 거실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여줬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준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준서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순이는 차를 마셨습니다. 저희 요즘 정말 힘들어요. 수경이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장모님이 계속 눈치를 주시고. 그래. 네. 애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순이는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야. 네, 엄마.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다시 그렇게는 못 살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이해해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네. 순이는 준서를 위해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 2그릇을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해.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 없었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원하는지. 뭔데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쯤 준서는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미리 연락하고 와. 네. 사랑해요, 엄마. 순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이는 백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를. 인생도 저렇구나.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 순이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보고 있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준서도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별빛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순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74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자. 박순이로.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74년을 살아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이었습니다. 순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짧아.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지야.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자유가, 이 평화가. 순이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침에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차를 마시고. 평범한 하루겠지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특별한 하루일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하루니까요. 순이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